가나안덕, 케이넌덕, 오리 한 마리의 기적. 1화. 송도의 저녁. 바닷바람이 유난히 부드럽던 봄밤, 송도의 거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심 속에서도 따스한 오렌지색 조명들이 길을 밝히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마치 작은 별들이 땅 위에 내려앉은 듯 은은하고 정겨운 빛들이 거리를 수놓았습니다. 도로 끝자락 벚꽃잎이 바람에 실려 흩날리는 골목 한켠에 작은 간판이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소박하지만 정겨운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가나안덕 마음이 회복되는 식탁. 이 문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단한 삶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임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간판 아래로 흘러나오는 은은한 불빛은 마치 손짓하듯 도연 씨를 이끌었습니다. 퇴직한 지 2달째, 김도현 씨 58세는 그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껏 수그러들어 있었고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불안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구겨진 신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신문지에는 희망창업지원센터 마이너스 재기 성공 사례라는 제목 아래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선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나안덕이 소개되어 있었죠. 기사 속 주인공의 이야기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했던 도연 씨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신문 기사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내려가며 혹시나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라더군. 한때 다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섰대. 도연 씨는 마치 자신에게 들려주는 듯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 듯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따뜻하고 구수한 오리탕 국물 냄새와 함께 은은한 나무 냄새가 동시에 그를 감쌌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고향의 품처럼 포근하고 안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가게 안은 이미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어우러져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식당이었지만 이곳은 분명 특별한 기운을 품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2화. 주인장의 이야기.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죠? 친절하고 온화한 목소리가 도연 씨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 이는 이 가게의 사장, 박영수 씨 62세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들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주름들은 오히려 삶의 깊이와 연륜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랜 시간 요리를 해온 흔적인지 칼자국과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 그 상처들은 오히려 삶의 깊이를 더하는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고단한 세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함과 지혜로 가득하여 도연 씨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집 특이하네요. 가게 이름이 가나안이라니. 도연 씨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게 내부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벽에 걸린 소박한 그림들과 정갈한 나무 테이블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놓인 작은 꽃병에는 야생화가 한 송이씩 꽂혀 있어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박 사장은 미소를 거두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고난 끝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말, 제 인생이 그랬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함께 그것을 극복해낸 강인함과 겸손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서 인생의 많은 굴곡을 넘어선 깊은 깨달음이 느껴졌습니다. 박 사장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잊을 수 없는 아픔과 동시에 그것을 이겨낸 자의 평온함이 공존했습니다. 그는 과거 잘 나가던 봉제 공장을 운영했지만 시대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 속에서 결국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 노점에서 작은 삶을 이어가던 그때 우연히 허기를 달래기 위해 끓여 먹었던 오리탕 한 그릇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힘든 사람도 한 숟갈 먹으면 웃게 되는 국물, 그걸 만들고 싶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그런 국물을요. 그의 말은 단순한 식당 주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담은 철학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싶었던 진정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도연 씨는 박 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직 후 막막했던 자신의 상황과 오버랩되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신 또한 삶의 끝자락에 선 듯한 기분이었기에 박 사장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이야기는 그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그는 이곳이 단순한 오리집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임을 직감했습니다. 3화 가족의 식탁. 다음 주 일요일 도연 씨는 용기를 내어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덕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내 정희 씨, 대학생 딸 수진, 그리고 군 휴가 중인 듬직한 아들 준호까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의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서먹했습니다. 도연 씨의 퇴직 이후 집안에는 알 수 없는 침묵이 흐르는 날이 많아졌고 가족들 사이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박 사장이 테이블로 다가와 정겹고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의 질문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걱정하는 듯한 따뜻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짧은 한숨과 함께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쉬고 있습니다. 아직은 마땅한 계획도 없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막막함과 허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그의 말을 들으며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불안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먹음직스럽게 노릇노릇 구워진 오리고기가 담긴 철판이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오리고기의 소리와 코끝을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가 온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어색했던 가족의 시선이 일제히 철판 위로 모였습니다. 와, 냄새 진짜 좋다. 아빠, 우리 얼른 먹자. 딸 수진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도연 씨의 입꼬리도 오랜만에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아들 준호도 군대에서 맛보지 못했던 음식이라며 눈을 빛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마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가족들의 모습은 도연 씨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식사 후 딸 수진이 도연 씨의 팔짱을 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자주 이런 데 오자. 괜히 좋다. 여기 오니까 가족들이랑 웃을 일도 많아지고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아. 딸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도연 씨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고 그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해준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 씨는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고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이 그 씨앗을 키우는 양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화, 실패의 냄새. 박영수 사장은 밤늦게까지 가게를 청소하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의 부도, 그로 인한 이혼, 믿었던 친구의 배신까지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폭풍우 속의 난파선과 같았습니다. 그는 한때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졌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기댈 곳도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차가운 길거리에서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버려진 오리고기 몇 덩어리로 허기를 달래기 위해 겨우 국을 끓이던 중 우연히 지나가던 노숙자 한 명이 그의 국물 맛을 보고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국 사람 살리는 맛이네요. 이런 맛은 정말 처음입니다. 그 한마디는 박 사장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굵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잊고 지냈던 삶의 의미와 자신이 가진 작은 재능, 즉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능력을 다시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노숙자의 한마디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받는 마음을 위로하는 식당을 만들자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가게는 단순한 오리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굳건한 의지가 담긴 희망의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국물 한 그릇에는 삶의 고통과 그것을 이겨낸 인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것은 모든 손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진정한 치유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오하, 오리탕의 비밀. 가나안 덕 가게 안에는 늘 오래된 돌냄비 하나가 있었습니다. 검은 빛깔을 띠는 그 냄비는 수많은 세월의 흔적과 함께 박 사장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스며든 듯 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깊은 밤, 박 사장은 그 냄비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비엔 수백 명의 눈물이 스며 있지.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모두 담겨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애정과 함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철학적인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냄비는 단순한 조리도구가 아니라 그의 삶과 철학이 녹아있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는 냄비를 통해 손님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려 했습니다. 박 사장의 오리탕 국물엔 단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두르지 않기였습니다. 그는 오리탕을 끓일 때마다 최소 3시간 이상, 때로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불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불길 앞에서 땀 흘리며 재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장인의 그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천천히 우러나오는 육수처럼 그의 국물에는 그날의 감정까지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정성과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깊은 맛, 그것이 바로 그의 오리탕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도연 씨는 매일 밤 박 사장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마치 수도승이 수행을 하듯 정성을 다하는 박 사장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박 사장의 꾸준함과 끈기,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진정성은 도연 씨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도연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용기를 내어 박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사장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 순간부터 도연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6화 다시 시작하는 남자. 가게 문을 닫은 뒤 도연 씨는 밤마다 박 사장에게 배운 대로 오리탕 끓이는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몇 시간이고 서 있으려니 온몸은 땀으로 젖고 처음에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국물 맛은 매번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싱거웠고 어떤 날은 너무 짜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이 이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의 국물은 사람 마음 같아요. 조급하면 탈나요. 정성을 다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진정한 맛이 나는 법입니다. 라는 조언이 늘 그의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에게 지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도연 씨는 박 사장의 조언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오리탕을 끓였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그의 국물에서 깊고 따뜻한 맛이 우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맛은 단순한 오리탕이 아니라 그의 노력과 희망이 담긴 국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 씨는 자신이 직접 끓인 오리탕을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가족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정희 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보았고 아이들은 호기심 반 기대 반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만든 거예요? 정말요? 딸 수지는 놀라움과 기대감에 찬 목소리로 물으며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한 입 맛본 딸의 얼굴에는 이내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아빠, 이 맛은 정말 최고예요. 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도연 씨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지난 고통과 노력, 그리고 다시 일어선 자신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역시 그의 오리탕 맛에 감탄하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미소를 보며 도연 씨는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화 마음의 손님들. 가나안 덕에는 늘 사연 있는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 혼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청년, 오랜 세월 쌓인 오해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채 괴로워하던 딸, 그리고 큰 병을 이겨내고 병원에서 막 퇴원한 노부부까지. 그들은 모두 가나안 덕의 따뜻한 오리탕 한 그릇 앞에서 울고 웃으며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여 치유받는 안식처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따뜻한 음식뿐만 아니라 진정한 공감과 위로를 얻어갔습니다. 박 사장은 늘 강조했습니다. 이 집의 주 메뉴는 오리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듣고 공감하며 작은 위로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의 말처럼 가나안 덕은 음식으로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위로로 마음의 허기까지 달래주었습니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공감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소통하며 고립감을 해소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어갔습니다. 도연 씨는 박 사장의 말을 노트에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는 자신 역시 그런 식당을 만들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전하는 진정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박 사장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작은 가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에게 배운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새로운 꿈을 향해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가게의 간판 이름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작은 가나안. 박 사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새로운 도전으로 벅차올랐습니다. 파라. 개업식의 눈물. 작은 가나안의 첫날, 가게는 화려한 장식 대신 따뜻하고 정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나무 테이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구수한 오리탕 냄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업식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바로 가나안 덕의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도연 씨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고난의 시간을 넘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서로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심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삶의 동반자 같은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사장의 격려에 도연 씨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도연 씨의 가족들, 아내 정희 씨와 딸 수진, 아들 준호도 모두 모여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도연 씨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덕에서 인연을 맺었던 예전 손님들도 삼삼오오 찾아와 개업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하고 고소한 오리탕 국물 냄새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라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서 도연 씨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딸 수진이 아버지 도연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저는 아빠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시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도연 씨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내 정혜 씨 역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없이 응원했습니다. 고마워, 이제야 내 인생이 맛을 찾은 것 같다.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보상받는 듯한 깊은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작은 가나안은 단순히 식당을 넘어 도연 씨의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